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의 송유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등기절차 총론에서 첨부 정보, 지난주에 우리가 등기필 정보까지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번 시간은 이어서 인감부터 해서 마지막에 토지거래 허가서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인감증명.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인감증명의 경우에는 우리가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이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직접 등기소에 출석을 해서, 즉 방문을 해서 등기를 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전자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감증명은 방문 신청의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는 겁니다. 즉 방문 신청일 때 인감증명을 제출할 것이냐, 제출하지 않을 것이냐를 판단하는 거죠. 전자 신청의 경우에는 인감을 제출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인감에서 중요한 것은 인감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와 인감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인감을 첨부하는 경우와 첨부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등기는 여러 가지 등기의 유형이 존재하죠. 그랬을 때 그러한 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것이냐 아니면 제출하지 않을 것이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보시면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첨부하고요. 소유권 외의 등기 명의인이 의무자인 경우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자,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라고 써 있죠.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한마디로 소유자예요. 줄여서 얘기하면 소유자가 되는 거고, 소유권 이외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면 얘는 소유자가 아니죠. 그죠? 즉 소유권 외의 등기 명의인이다. 지상권자, 전세권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인감을 첨부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할 때 먼저 첫 번째 누가 의무자인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어떤 여러 개의 어떤 등기 유형 중에 누가 의무자인지를 판단을 해요. 판단이 됐나요? 그러면 두 번째 의무자가 소유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의무자를 판단하고 두 번째 소유자가 얘는 아니죠. 그죠? 소유자인 경우에는 인감을 첨부하고 소유자가 아닌 경우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즉 소유자이면서 의무자면 첨부, 소유자가 아니면서 의무자면 첨부하지 않습니다. 유형 한번 볼까요? 자,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매수인이 권리자고 매도인이 의무자죠. 그럼 이제 매도인이 의무자인데 얘는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자 맞나요? 소유자이면서 의무자니까 매도인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인감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권만 이전하느냐 아니죠. 전세권 이전일 때는 누가 의무자? 전세권 이전 등기 할 때는 전세권자가 의무자가 되는 거죠. 얘 의무자 맞죠? 근데 전세권자는 소유자인가요? 아니죠. 전세권자잖아. 그러니까 얘는 소유자가 아니면서 의무자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는 첨부하지 않는다? 인감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즉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인감을 첨부하지만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이전할 때는 첨부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지상권 이전 대신에 전세권 이전 대신에 뭐라고 쓰면 지상권 이전 등기라고 하게 되면 지상권 이전 등기 할 때도 역시 의무자는 누구다? 지상권자예요. 지상권자는 소유자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첨부하지 않는 거예요. 저당권 이전 등기도 마찬가지예요. 저당권 이전 등기 할 때 저당권자가 의무자죠. 소유자 아니죠. 인감 첨부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인감을 첨부하지만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이전할 때는 인감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왜? 의무자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A에서 B로 소유권이 이전이 됐어요. 근데 이전 등기를 무엇하고자 한다?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 현재 얘가 B가 뭐가 돼요? B가 의무자가 되는 거죠. 얘가 의무자인데 현재 얘는 소유자이면서 의무자지만 의무자이면서도 소유자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인감을 첨부를 해야 돼요. 그럼 반대로 전세권 말소 등기 할 땐 누가 의무자? 전세권자가 의무자죠.
전세권자는 소유자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얘는 인감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즉 소유권을 말소할 때는 인감이 들어와야 돼요. 왜? 의무자가 소유자니까. 근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말소할 때는 의무자의 인감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왜? 의무자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저당권자가 권리자가 되고 저당권 설정자가 의무자죠. 얘는 소유자란 말이에요. 얘는 소유자이면서 의무자이기 때문에 얘는 인감을 첨부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저당권의 목적은 저당권이 될 수 있는 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를 할 때는 저당권자가 권리자가 되고 전세권자가 의무자가 돼요. 그럼 전세권자는 소유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인감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일 때는 의무자의 인감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저당권의 목적이 어떤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유자이면서 의무자인 경우에는 인감을 첨부하는 거예요. 근데 소유자가 아니면서 의무자인 경우에는 인감을 첨부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 더 볼까요? 자, 전세금을 증액하게 되면 전세권자가 뭐가 돼요? 권리자가 되죠.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가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돼요. 증액을 하게 돼. 항상 제가 뭔가 증액을 한다, 연장을 한다고 하게 되면 현재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리자가 돼요. 그러면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 의무자죠. 그럼 전세권 설정자는 소유자인가요? 소유자죠. 그렇기 때문에 인감을 첨부를 해야 돼요. 반대로 전세금을 감액하게 되면 권리자 의무자 위치가 바뀌죠. 전세권 설정자가 권리자가 되고 전세권자가 의무자가 돼요. 그럼 전세권자가 의무자인데 얘는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인감을 첨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유자이면서 의무자인 경우, 소유자가 아니면서 의무자, 이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감의 가장 기본이에요. 첫 번째 뭐를 구별한다? 첫 번째 의무자가 누군지를 판단할 것. 두 번째 그 의무자가 소유자인지 의무자가 소유자가 아닌지를 판단할 것. 그러면 첨부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 지난주에 단독 신청에서 기억나시나요? 가등기 명의인은 언제라도 자신이 가등기를 단독으로 무엇할 수 있어요? 말소할 수 있어요. 그때 그것이 만약에 소유권이라면, 즉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가 B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 B는 언제라도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어요. 이때 본인의 뭐를 첨부해라? 인감을 첨부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죠. 즉 전세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를 했어요. 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가등기죠. 그럼 역시 이 B도 언제라도 자신은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인감이 필요 없어요. 보시면 이런 거예요. 현재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소유권 이전에 줄여서 쓴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를 B명의로 했는데 이 B는 언제라도 자신은 단독으로 무엇할 수 있다?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이때 이 B에 뭐를 첨부해라? 인감을 첨부하는 거고요. 이 경우 볼게요. 전세권 설정이 가등기 B로 되어 있죠. 얘도 얼마든지 이 경우에도 얼마든지 가등기를 무엇할 수 있어요?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는데 얘는 인감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 얘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가등기 명의인이 B잖아. 얘도 언제든지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인감을 첨부하지 않는 거예요.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를 말소할 때는 가등기 명의인에 인감이 들어와야 되는데 소유권이 아니라면 첨부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 경우 자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 명의인이 의무자로서 등기 의무자는 우리가 뭐를 제공해야 되나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근데
등기필 정보가 없는 상태예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면 세 가지 방법을 택하라고 했어요. 확인조서를 직접 출석해서 확인조서를 작성하든지, 아니면 변호사, 법무사에 확인 정보를 제공하든지, 아니면 의무자가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공증을 받으면 돼요. 이럴 때 뭐를 첨부해라? 인감을 첨부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뭐는 없다? 예외 규정은 없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여기서 요거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전세권 말소 등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전세권 말소 등기 할 때 누가 의무자? 누가 의무자? 전세권자가 의무자죠. 전세권자가 의무자예요. 그러면 이 전세권자는 등기필 정보, 등기라고 쓸게요. 등기필 정보는 제공해야죠. 왜? 의무자니까. 근데 얘는 인감은 제공할 필요 없죠. 왜 인감은 제공할 필요가 없을까요? 얘는 의무자긴 의무자지만 얘는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 인감은 전세권 말소 등기 인감은 제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맞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이거예요. 없어서 확인조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든지 확인 정보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느 하나를 택했다면 그때는 뭐를 좀 첨부해라? 본인의 인감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외 규정 없습니다. 그 다음 토지 소유자들의 어떤 확인서를 첨부하여 하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들의 뭐를 첨부해라? 인감을 첨부를 하게 됩니다. 확인서 이거 기억하시고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있으면 A여가지고 대장상에서 합병이 이루어졌어요. 대장상에서 합병이 이루어지면 그로부터 우리는 몇 월 이내에 1월 이내에 무엇을 신청을 해야 되냐면 하필 등기를 신청을 해야 돼요. 하필 등기를 신청하는데 그 사이에 소유자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상에서 하필 등기의 특례로서 하필을 해줘요. 특례로서 하필을 해주더라 이겁니다. 그랬을 때 이들의 확인서가 들어와 줘야 돼요. 그럼 이들의 뭐를 첨부해야 된다? 인감을 첨부를 해야 돼. 공유로 하는 하필 등기를 해줘요. 이럴 때 소유자들의 뭐가 인감이 들어와 줘야 돼요. 확인서를 작성하고 소유자들의 인감이 들어와 줘야 되고요. 그 다음 권리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의 분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와 같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 한 필지 일부에 요 부분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가 있어요. 전세권. 일부의 전세권 등기가 돼요. 전세권자가 B가 되고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 토지를 이렇게 분할을 이렇게 합니다. 토지를 무엇을 분필을 이렇게 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이 존속하죠. 그죠? 이때 권리 존속 증명서, 그러니까 줄여서 그냥 확인서라고 하는데 이때 권리자 확인서, B의 확인서가 들어와줘야 돼요. 권리가 존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랬을 때 B에 무엇이 들어와야 된다? 역시 인감이 들어와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할 때는 상속 등기를 할 때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이 날인을 해야 되고 전원의 인감이 들어와 줘야 돼요. 그 다음 등기를 신청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제3자의 어떤 동의라든지 승낙이 필요하죠.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때 우리가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면 그자에 무엇이 들어와야 돼요? 승낙서가 들어와야 돼요. 승낙서가 들어오면 그자의 인감도 함께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확인서가, 협의서가, 승낙서가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인감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확인서, 그저 승낙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들의 인감을 첨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 지문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끝까지 지문을 읽어야 됩니다. 이 정도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인감을 첨부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면 그렇죠. 소유자이면서 의무자면 제출. 소유자가 아니면서 의무자면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그러니까 보통 인감은 어떤 소유권에 어떤 제한을 받거나 소유권이 어떤 상실이 되거나 이럴 때 제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제출하여야 할 인감에 있어서는 법정 대리인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인감을 첨부를 해야 돼요. 근데 본인의 인감이다 그럼 틀려요. 본인의 인감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대리인의 인감을 첨부하는 거고요.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 소유의 증명을 얻은 대표자의 인감이 들어와 줘야 되겠고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 관리인의 인감이 들어와야 되겠고, 외국인의 경우에는요, 두 가지 개념이에요. 그 나라에 인감 제도가 있으면 본국의 관공서에서 발행한 인감을 제출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입국을 해가지고 외국인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인감증명법상의 인감증명을 제출하면 돼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런데 본국의 인감제도가 없다라는 거야. 본국의 인감제도가 없거나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을 받을 수가 없는 자. 그러니까 이 경우가 안 되는 경우죠. 그럴 때는 이것만 보시면 돼요. 본국의 관공서의 증명이나, 그죠?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나라에 인감제도가 있으면 그 제출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감증명법상의 인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방법을 할 수 없다면 그냥 관공서에 증명받아라 이렇게 되면 돼요. 그다음에 제외국민의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첨부 정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제외공간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가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인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빠져 있는 게 뭐냐면은 인감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존재하죠. 인감의 유효기간은 3월이에요. 유효기간은 몇 월이다? 유효기간은 3월이에요. 요거 하나 체크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용도를 기재를 해야 되거든. 등기할 때. 인감에서 용도는 매매일 경우에 매매인 경우에 무엇을 제출하도록 되냐면은 매매인 경우에만 매도용 인감을 제출을 해야 돼요. 매도용 인감을 제출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매매일 때만 용도를 쓰라는 거거든요. 그럼 매매가 아니라면 용도가 의미가 없어. 그래서 매매가 아니라면 인감의 용도와 등기의 목적이 서로 다르더라도 인감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인감을 제출하는 경우에 인감의 가등기용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등기 목적은 저당권 설정인데 인감의 용도는 가등기용이라고 써놨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등기 목적과 인감 용도 다르죠. 그래도 얘는 유효기한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무엇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매매의 경우에만 매도용 인감을 제출하는 거예요. 그 매매가 아니라면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인감을 제출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감증명서를 띠러 가면 그 담당자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용도가 있나요? 무슨 용도로 뛸 겁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럼 만약에 자동차를 판다 그러면 매도용 인감이 들어와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주소증명 정보에 대해서 이제 보는데 이 주소증명 정보는 허무인의 등기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탈세를 막기 위해서 이제 도입이 된 거라고 보는데, 일단 주소증명 정보는 원칙적으로는 등기 권리자만 제공하는 겁니다. 주소증명 정보는 등기 권리자만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권리자라고 해서 다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새로이 등기 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하는 거예요.
새로 등기 명의인이 되는 자로 한정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딱 읽는 순간에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면 이것을 딱 읽는 순간에 기입등기라는 거 이러한 개념이 머릿속에 쏙 떠올라야 돼요. 즉 등기부상에 새롭게 올라가는 권리자만 되는 거예요. 등기 명의인만 되는 거기 때문에 보존 등기, 보존 그다음에 설정, 보존, 설정, 이전 이 세 개의 경우가 바로 무엇이다?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주소 증명 정보는 원칙적으로 권리자만 제공하는 것인데 권리자라고 해서 다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이 등기 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말소 등기라든지 변경 등기라든지 이럴 때는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등기 의무자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단서가 딱 하나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한해서만. 결과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권리자죠. 그럼 매수인은 새로이 등기 명의인이 되는 경우 맞죠? 그러니까 매수인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누구도 매도인도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그래서 매도인도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즉 의무자도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의무자도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해야 돼.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에 의해서 주소의 변경 사실이 명확할 때는 직권으로 무엇을 한다?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를 한다. 이게 싹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여기 볼게요. 소유권 보존 등기. 보존 등기할 때는 제출합니다. 의무자 없으니까 필요 없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권리자 당연히 제출하고 의무자 예외적으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이전할 때, 즉 전세권 이전할 때 누가 권리자? 양수인이 권리자죠. 권리자 제공해야 됩니다. 의무자 필요 없어요. 의무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한해서만 제공하는 겁니다. 용의물권 설정, 임차권 설정할 때 권리자 제공. 그러니까 보존과 이전과 설정 등기할 때 제공하는 거예요. 의무자 필요 없고요. 왜?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권리자만 제공하는 거니까. 그러면 말소 등기할 때 전세권 말소 등기한다. 소유권 말소 등기한다. 그죠? 권리자 자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 누가 권리자? 전세권 설정자 권리자죠. 그러면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 전세권 설정자 권리자인데 전세권 설정자는 새로이 등기 명의인이 되는 자인가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의무자 당연히 필요 없는 거고. 권리의 변경 등기할 때 존속기간을 연장한다. 전세금을 증액한다. 전세금을 감액한다. 채권액을 증액한다. 감액한다. 이때 권리자 존재하겠죠. 그런 권리자들도 역시 뭐는 아니에요. 새로이 등기 명의인이 되는 자가 아니죠. 제공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의무자 당연히 필요 없는 거고. 그래서 보통 이 주소 증명 정보는 무조건 권리자가 제출하는데 권리자라고 해서 다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새로이 등기 명의인이 되는 자로 한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존 등기라든지 설정 등기라든지 이전 등기 한해서만 제공하는 거예요. 말소 등기라든지 어떤 권리의 변경 등기할 때는 그 권리자들이 새롭게 등기 명의인이 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권리자가 있다 하더라도 주소 증명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 것이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같이 따라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 증명 정보를 공부하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등기를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복습하는 차원에서 또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여기서 소유권 이전이 아닌 어떤 다른 게 들어가면 다 틀린 지문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소유과 이전 등기를 뺀 나머지는 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뭐는 제공하지 않아? 주소증명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왜 제공하지 않아요? 주소증명 정보는 등기 권리자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등기 의무자도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거.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등기 권리자만 부여받는 거예요. 등기 권리자만 정보를 제공하는데 새로이 등기 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통 우리가 등기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부의 기록 갑구라든지 을구에 주민등록번호가 기록이 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때는 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가지고 이를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누가 부여할 것이냐 이겁니다. 부여 기관이 중요해요. 국가, 지자체, 외국 정부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관이, 그러니까 줄여서 보시면 누가 등기관이, 즉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관이 부여를 하고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지적직 공무원이 하거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여를 하고요.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와서 체류하는 거죠. 체류가 들어가야 돼요.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 또는 외국인 관서의 장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제 외국민의 경우에는 등기관이에요. 등기관이 부여를 하는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관이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암기가 좀 필요해요. 대략적인 이해도 중요하지만 암기, 그러니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국가, 지자체, 외국 정부는 국장이 지정 고시하는데 뭐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의 경우에는 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누가 부여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고요. 자, 도면 봅니다. 자, 등기를 신청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도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하도록 되는데 이 도면은 어떤 범위를 표시하기 위함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면은 등기부로 같이 취급되기 때문에 몇 년간 보존한다? 영구 보존정보예요. 우리가 2장에서 등기의 기간 및 설비에서 보존연한에 대해서 정리했을 때 이 부분 설명해드렸어요. 자, 토지 볼게요. 토지의 일부의 용익물권이라든지 임차권 설정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럴 때 만약에 일부의 용익물권이라든지 임차권을 설정할 때 일필지 일부의 용익물권이라든지 임차권을 설정할 때는 이 범위를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럼 범위는 어디다 표시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지적도라든지 임야도에 그 범위를 표시를 해야 되겠죠. 건물의 경우에 일부의 지상권은 안 되죠. 전세권 임차권 가능한가요? 전세권 임차권 가능하겠죠. 그럴 때 뭐를 첨부해라? 도면을 첨부해서 그 범위를 표시하는 거고요. 대지상에 수개의 건물이 있더라 이겁니다. 즉 한 필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소재도가 들어와 줘야 돼요.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 시험에 나왔던 게 이거죠.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5층 건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서 3층은 전체 5층으로 봤을 때는 이 3층은 어디 부분, 일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근데 3층에 만약에 3층에 여기에 전체에 대해서 3층 전부에 대해서 만약에 전세권 등기를 한다. 어쨌든 전체로 봤을 때는 일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도면을 제공을 했어요. 근데 법이 바뀌죠. 만약에 그것이 3층 전부인 경우라면 도면을 첨부하지 않는 것으로 예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험에 33회 때인가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그 다음
구분 건물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췄을 때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는 한 동 건물의 소재도와 각 층의 평면도와 전유 부분의 평면도가 들어와 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일반 건물, 토지에 대해서 토지라든지 건물의 일부의 용익물권 임차권을 설정할 때는 그 도면에다가 범위를 표시를 해줘야 돼요. 전부라면 제출할 필요 없는 거고요. 구분 건물에 있어서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는 3개가 필요합니다. 한 동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소재도, 각 층별로 평면도, 전유 부분에 평면도가 들어와 줘야 돼요. 자, 그럼 이럴 때 도면을 우리가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이 도면은 어떻게 우리가 제공할 것이냐. 이것은 전자신청이든 방문신청이든 불문하고 전자문서로 도면을 제출하는 거예요. 전자문서로 작성을 해서 등기소에 보내주는 거예요. 전자신청이든 방문신청이든. 그런데 예외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자연인인 경우. 자연인하고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서면으로 제공해도 상관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대리인에게 위임을 시켰을 텐데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도면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자격자 대리인에게 위임했다면 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 부분도 잘 체크해서 보십니다. 지금까지는 도면 자체가 어떤 경우에 도면을 우리가 제공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나왔어요. 그럼 앞으로 시험에 출제가 된다면 어떻게 제출할 것이냐 제출 방법에 대해서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전자문서로 작성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연인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서면으로 제출해도 상관없어요. 또한 이들이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자에게 등기 신청을 위임했을 때도 역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농지. 자, 농지도 마찬가지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첨부해야 되는 경우와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첨부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것을 구분하는데 당연히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즉 A로부터 국가가 농지를 취득을 했다. 그러면은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반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지를 취득한 게 그러니까 국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국가 소유의 어떤 농지를 A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첨부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가등기할 때는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직 농지를 취득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 소유권 농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할 때는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가등기할 때는 농지를 첨부하지 않으니까 언제는 첨부해야 될까요? 본등기할 때. 본등기할 때 첨부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 상속, 포괄 유증, 취득 시효 이럴 경우에는 역시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체크해야 될 것이 요겁니다. 매매, 증여, 교환 이런 거 전부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사인 증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유증에는요. 특정적 유증이 있고 포괄 유증이 있고 특정 유증인데 포괄 유증의 경우 제출하지 않는데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상속인에 대한 특정 유증이면은 제출할 필요 없지만 상속인이 아닌 자,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첨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농지 전용 협의라든지 농지는 협의할 때는 첨부할 필요 없는데 농지 전용 신고라든지 농지 전용 허가일 때는 첨부를 해야 돼요. 저당권 설정은 농지를 취득한 게 아니니까 첨부할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기타 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도 첨부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농지에서 여러분들 공법에서 농지법을 공부하는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결국은
첨부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 이제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해서 첨부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토지거래 허가예요. 이 토지거래 허가 쪽에서도 결국은 허가 대상이냐 아니냐가 중요하겠죠. 보면은 요건은 계약이어야 돼. 일단 농지도 마찬가지. 농지도 기본적으로 계약이라는 것을 깔고 가요. 바탕에. 토지거래 허가도 계약을 바탕으로 깔고 갑니다. 근데 계약이면서도 반드시 유상계약이어야 돼요. 그럼 계약은 맞는데 무상계약일 경우에는 첨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예약을 포함을 해요. 예약을 포함하기 때문에 가등기 때도 첨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등기 때 허가서를 첨부하게 되면 반대로 본등기 할 때는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계약이면서 유상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이면서 지상권 설정 이전 등기 요게 유상계약일 때만. 만약에 지상권 등기할 때 지료를 줄 것을 약정하지 않으면 무상계약인 거죠. 그러면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뿐만 아니라 지상권 설정의 가등기, 지상의 이전의 가등기 할 때도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토지거래 허가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자, 계약이고, 그러니까 조건이,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지상권 설정 등기하고 지상권 이전 등기에 한해서만 예약을 포함하고 가등기도 경우고, 그럼 얘네들은 왜 첨부하지 않을까요?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서 용인물권에서 이제 지역권이라든지 전세권 얘네들은 아니라는 거죠. 저당권도 마찬가지 소유권 이전이 아니고 지상권 설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증여라든지 상속이라든지 지상권, 지료를 주지 않는다. 얘네들은 유상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계약이라는 얘는 계약이 아닌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첨부할 필요 없고 증여는 무상이잖아요. 얘도 마찬가지고 지료를 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가등기 할 때 허가 받았으니까 본등기 때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고요. 그다음에 진정 명의회복 취득시효 계약이랑 전혀 관련이 없죠. 그래서 계약이라는 것이 보통 바닥에 깔리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결국은 이 토지거래 허가에서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 허가 대상이냐 허가 대상이 아니냐 요거를 구분하는 것이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계약이 유상계약이고 소유권 이전, 지상권 설정, 지상권 이전, 그죠? 소유권 이전, 지상권 설정, 지상권 이전인데 그것이 유상계약이어야 될 것이고 예약을 포함하니까 가등기 때도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가등기 때 허가 받았으니까 본등기 때는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장 정보, 그러니까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는 결과적으로 대장이에요. 그러면 이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가 대장인데 언제 제출하느냐? 네 가지의 경우.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표제부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대장과 등기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이라든지 멸실 등기할 때는 이 두 개의 특징은 먼저 뭐부터 정리한다? 대장부터 먼저 정리를 해요. 대장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무엇을 등기를 신청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제부를 어떠한 표제부에 관련된 내용들은 먼저 대장부터 먼저 정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를 첨부한다? 대장을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첨부 정보예요. 그러니까 첨부 정보에서는 이제 우리 이번 시간에 인감, 주소 증명 정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것.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다? 누가 등록번호를 부여할 것이냐 이 부분. 도면, 그죠? 그 다음에 농지,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거 한 7가지 정도 했네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감이에요. 인감. 그다음에 농지하고 허가도 중요하고 주소 증명 정보는 개념을 확실하게 권리자가 제공하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의무자도 제공해야 된다. 권리자라고 해서 다 제출하는 것,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이 등기 명의인이 되는 자로 한정하더라. 이러한 부분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첨부 정보까지 해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등기법에서 해마다 한 문제씩 꼭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등기 신청에 심사를 해서 각하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각하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